주식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사상 최고의 주가 폭락을 의미하는데요. 이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명해진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뿐만 아니라 300만원을 4억 5천만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책 상단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안경 쓴 아저씨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저씨는 엘리어트라는 회계사입니다. 무려 1871년생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151세시겠네요. 이 파동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식이나 선물, 심지어 암호화폐의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시장에 적용해서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4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기.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어트 파동의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셔서 가장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트레이딩은 이런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명확한 손절매 라인과 익절 라인을 설정해서 제대로 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엘리어트 파동뿐 아니라 트레이딩을 통해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각 파동 패턴에는 패턴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엘리어트 파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엘리어트 파동 규칙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차 상승 파동은 기존의 하락세를 끝내는 강한 상승 파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2차 조정 파동은 1차 상승 파동에 100%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더 강하게 발산합니다. 3차 파동은 파동이 너무 짧거나 1차 파동의 상승분보다 작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파동보다 3차가 짧다면 다음 파동은 파동의 4나 5를 형성하지 않고 3차 파동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4차 파동은 1차 파동의 고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4차 파동이 1차 파동 고점 밑으로 깨진다면 그것은 4차 파동이 아닙니다. 일단 추세가 형성되면 가격은 강하게 발산하고 응축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어떤 종류의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최근 파동이 있었는지를 알면 다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움직이기 시작한 2020년 9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1차 혹은 3차의 상승파가 나오려면 기존의 하락 추세를 모두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의 파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강력하게 형성되었던 과거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위로 돌파하는 1차의 주파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상승 추세라면 상승 움직임이 큰 상승 파동 사이에서 하락 움직임보다 상승의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 파동은 상승 추세 안에서 약간 되돌림 파동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가격이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추세를 포착하려면 가격이 상승으로 올라가기 전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주파동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보조 파동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단기 하락세 또는 조정 파동 중에 대기했다가 다음 주파동 초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의 조정 파동에서 매도하고 다음 하락 파동에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충격파와 조정 파동의 개념은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 사이에 작은 조정 파동과 함께 큰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훨씬 더 큰 하락의 움직임이 발생했다면 상승 추세가 조만간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임펄스 파동이 추세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조정폭보다 더 조정폭이 크다면 상승 추세는 조만간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탑로스는 항상 매매를 할 때 필수입니다. 손익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나 잃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원칙 중에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2차 파동이 1차 파동의 상승분보다 하락분이 더 크다면 애초에 엘리어트 1차 파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파동에서 형성된 고점을 4차 조정 파동이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4차 파동의 조정 구간은 1차 파동의 고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용하면 손절매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파동을 거래할 때 2파동은 1파동 아래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2파동이라면 손절매를 설정할 때 1파동 아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정 파동은 1파동의 상승분을 100%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5파를 거래할 때는 손절매를 설정할 때 1파동의 고점보다 낮아질 수 없으므로 1파동의 고점을 손절매 라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기 위한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엘리어트 사이클을 인지하고 모든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주파동에만 거래하고 그에 따라서 스탑로스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수많은 혼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초기에 주파동을 잡을 수 있다면 최고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파동을 자유자재로 보려면 보조파동의 개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어트 이론에 따르면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21가지 ABC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외운다고 실전에서 적용을 바로바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만 알고 싶었던 건데 저는 좋은 정보는 나눔으로써 제 자신이 발전한다는 선한 영향력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망의 꿀팁은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의 핵심은 바로 모멘텀의 괴리율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점이 만들어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진다면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높아진다면 하락 모멘텀의 낮아짐으로 추세가 조만간 바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바로 주파동 그리고 보조파동 그리고 주파동의 새로운 초입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보조파동의 하락세가 끝나고 다시 저가에서 반등하는 이 모멘텀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의 확인은 MACD의 오실레이터를 이용하거나 스토캐스틱을 활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5일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는 엄청 올라갔었죠. 여기서 아까 배운 이론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1차 파동이 마무리되고 2차가 나올 때 2차 파동의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의 초입을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우선 2차 파동의 저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5일에 2차 보조 파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2차 보조 파동이 1차 보조 파동의 100%를 되돌리지 않고 1차 상승분의 50% 혹은 61.8%의 되돌림을 준 뒤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새로운 개념인 피보나치 조정 비율이 나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우리는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제대로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피보나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익을 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카운팅을 통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피보나치를 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레벨의 일반적인 관계를 우리는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여기 아래 형성된 상승 파동이 바로 1차 파동이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이 2차 조정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차의 조정 부분이 1차 상승분의 50%에서 61.8%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파동은 상승 추세가 강력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차 파동의 상승 시작점이 0%라고 하면 161.8%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61.8%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파동의 조정은 3차 파동의 상승분의 50% 혹은 38.2% 정도 되돌립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아직 세게 남아있다면 23.6% 부분에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파동은 1파동의 상승분의 100%만큼 올리거나 4파의 161.8%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 5파까지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1차에서 2차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젠 대략적인 파동의 개념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어떻게 실전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겁나 쉬운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파동 찾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1차 파동 먼저 찾기 위해서는 하락세가 끝나고 다시 반등하는 파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멈추고 이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파동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일 고가 돌파 여부와 하락하는 모멘텀의 하락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미 하락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시장이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기로 하락세가 끝나는 것을 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금 여기 신저점을 만들면서 MACD 다이버전스가 나온 게 보이시죠? 그 이후에 우리는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내려올 때 저점부터 신고점을 만들었던 부분까지 1차로 피보나치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2차 파동은 1차 파동의 61.8% 혹은 50%를 되돌린다는 법칙에 위거해서 1차 파동의 61.8% 혹은 50%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1차 파동의 저점에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1차 파동의 시작점에 설정하고 3차 파동은 1차 파동의 1.618%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방금 급등한 골드를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진입을 했다면 손절 라인은 90틱 정도, 익절 라인은 대략 한 220틱 정도로 손익비가 한 2가 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확인 뒤에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점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을 기대하시고 1차 상승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부분인 61.8% 혹은 50에다가 역지정가 주문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 3차 파동의 초입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 요소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야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100% 예측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통계적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군중 심리를 제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공포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인간의 감정의 결과인 군중 심리가 시장에서는 작동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일관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라든지 나스닥과 같은 주가 지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신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엘리어트 파동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현저히 적은 알트코인 혹은 잡코인, 잡주 같은 종목들은 소규모 마켓 메이커에 의해서 시장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접목시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주가지수,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은 괜찮지만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 터진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 8시간이 소요된다면 그중 6시간은 칼을 갈고 나머지 2시간은 나무를 베기 위해 사용한다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공부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연습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나은 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으로 보답해 줄 겁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들을 배출시킨 521 이론 이북을 여러분들 무료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댓글란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